자, 보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평면좌표 배우면서 뭐 내분점 구하는 거 배우고, 뭐 점과 점 사이 거리도 배우고, 무게중심 배우고 그런 거 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문제 풀이하면서 다 앞에 거 이용이 되니까 혹시나 공식 같은 거 까먹지 않도록 꼭 기억을 잘 하셔야 되겠고, 자, 앞에 평면좌표보다는 직선의 방정식이 좀 더 훨씬 많이 중요합니다. 직선의 방정식이 많이 중요하다.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기본적인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중학교 때 이제 아마 배우긴 했는데, 직선의 방정식. 자,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직선이라는 그 도형을 수학적인 등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해서, 원래 여러분 이 대단원이 지금 이 지금 배우는 대단원 제목이 뭐예요? 대단원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소주 봤잖아요 방금. 안 봤어요? 평면좌표. 아니 대단원 제일 큰 단원. 그 이제 중단원이고 제일 큰 단원. 1단원 대단원.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도형을 갖다가 수학적인 방정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 이건데, 그 중에 하나가 직선. 그리고 뒤에서 배우는 원. 그래서 딱 두 개 배웁니다. 직선하고 원 두 개 배우는 거고, 그거 말고 이제 부수적으로 몇 개 성질들이나 특징들 그런 거 배우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할 건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제 중학교 때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한 적이 있고요.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이제 줄여서 직방 이렇게 좀 이야기하기도 할 텐데, 직방이라고 이렇게 좀 줄여서 이야기도 하는데, 직선의 방정식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선은 조금 다듬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물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기울기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울기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기울기라는 그 표현 자체가 직선에만 존재를 하는데, 대신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다루는 직선 중에는 기울기가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다듬긴 해야 됩니다. 근데 우선은 현 시점에서는 직선의 방정식 하면은 중요한 게 뭐다? 기울기다. 이거를 좀 바로 댈 수가 있어야 되겠고, 기울기다. 그럼 당연히 직방에서 중요한 게 기울기니까 우리는 기울기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기울기의 정의죠.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기울기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으로 구한다 라고 배웠을 거예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으로 구한다. 기울기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수학적으로 이 변화량이라는 기호를 여러분이 이제 학년이 높아지면 자꾸 이제 기호를 좀 쓰게 되는데, x 변화량이라는 기호를 이렇게 세모로 합니다. 세모. 이 변화량이라는 게 수학 기호로 요 세모. 그래서 요렇게 x, 요렇게 y, 요렇게 쓰면 요게 이제 기울기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읽으실 때는 뭐 중요한 건 아니죠. 이름이니까 알아주긴 해야 되겠죠. 세모. 뭐라고 읽어요? 델타? 그렇죠. 델타라고 읽습니다. 뭐야? 자,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읽는 기호는 그렇고, 니네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이거 알파라고 읽잖아요. 기호에 읽는 방법. 그래서 어떻게 구한다?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으로 구한다. 그럼 변화량은 당연히 어떻게 구하냐? 변화량이라는 거는 빼면 돼요. 빼면 됩니다. 어떤 좌표가 있을 때 x2-x1 분의 y2-y1 이렇게 빼면은 됩니다. 점을. 좌표를 빼면은 변화량을 구할 수가 있는데, 대신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요 빼는 순서가 똑같아야 돼요. 2번에서 1번을 뺐으면 똑같이 2번에서 1번을 빼야 된다 이거죠.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3이 있고요. 여기 지금 5,7이 있어요. 기울기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니까 x를 빼고 y를 빼면 되는데, 대신 빼는 순서가 똑같아야 된다고요. 여기서 이거를 뺄 거면은 5 빼기 2분의 7 빼기 3 이렇게 해줘야지. 지 맘대로 밑에 거는 밑에는 5 빼기 2하고 위에서는 3 빼기 7 이렇게 바꿔버리시면은 안 된다. 이 정도. 자, 중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는 게 기울기다. 우선 기울기 구하는 정의 아셔야 됩니다. 델타 x분의 델타 y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뭐 요거를 갖다가 중학교 때 아마 변화량이라고 안 하고 증가량이라고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가량, 변화량 같은 표현. 그래서 기울기 구하는 방법 하나 배웠어요. 기울기 구하는 방법 뭐다?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구하는 수식은 x2-x1분의 y2-y1 구하는 방법 알아두셔야 되겠고, 한 가지 더 아시면 됩니다. 직선의 기울기 구하는 방법 한 가지 더.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 이제 삼각비 배우시면서 그때 잠깐 들어봤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다 이걸로 구해요. 직선의 기울기는 다 이걸로 구하는데 간혹 직선의 기울기를 갖다가 각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각을.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 세타라는 게 있죠. 탄젠트 세타. 중3 때 삼각비 배우죠? 삼각비. 탄젠트 뜻이 뭐예요? 시윤이? 탄젠트 뜻이 뭐예요? 뜻이요? 뭐 정의? 탄젠트의 정의? 밑변분의 높이. 그렇죠. 밑변분의 높이. 맞습니다. 물론 근데 여기 있는 이 탄젠트는 그 탄젠트랑은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른 탄젠트긴 한데 어쨌든 기울기를 탄젠트 세타. 요거 이제 우리가 또 세타자 처음 보신 분들도 있나 모르겠는데 세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델타, 뭐 세타, 알파 다 기호입니다. 세타라고 읽고 주로 각을 갖다가 수학에서 미지수로 쓸 때는 세타를 많이 써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라고 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좌표 평면에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60도다 그러면은 우리는 요놈의 기울기를 갖다가 어떻게 구하냐, 탄젠트 60도라고 이렇게 읽는다. 그때 탄젠트 60도가 얼마인지는 자기가 제주껏 잘 구해야 되겠죠. 그죠? 소주 얼마? 루트 3. 네, 앞에 뭐 이상한 말 나왔는데 루트 3이요. 루트 3. 네, 루트 3. 기본적인 애는 알아두셔야죠. 탄젠트가 뭐 3개밖에 더 있습니까? 탄젠트 30도 목현준이 이런 건 참 진짜 3분의 루트 3. 3분의 루트 3. 탄젠트 45도 1. 탄젠트 60도 루트 3. 3개만 우선 아시면 되죠. 우선은 이거는 중학교 거야. 그러니까 혹시 자기가 까먹었으면은 이런 거는 이거 되게 부끄러운 거기 때문에 살짝 빨리 써서 외우셔야 돼. 알았죠? 공부 따로 하셔서. 자, 그때 자 좋네. 저 중요한 건 이제 뭐냐?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건 당연히 아셔야 되고, 여기에서 요 세타의 이름을 아셔야 돼요. 세타의 이름. 그러니까 세타가 각이라고 했잖아. 각. 그냥 각은 각인데 아무 각이나 다 재는 게 아니고 요거는 뭔가 요 세타 기울기를 탄젠트 세타라고 읽을 때 그 세타의 정체는 뭐다? 아시는 분? 이거 다 중3 때 나와요. 중3 책에 다 나옵니다.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하라고. 목표준이 오늘 왜 모르는 거야 도대체? 다 배웠는데. 나 진짜 화딱지나서. 아시는 분 없어요? 세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이런 거 알려드리면 대부분 이런 거 공부 잘 해요 안 해요? 파란색? 안 해요. 왜 안 해? 쉬운 이런 거 공부 알려줘도 애 안 해. 귀찮으니까. 말이 길잖아. 귀찮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안 하시면 안 되겠죠. 수학적 정의입니다. 수학적 정의.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갖다가 여기다가 넣어야 돼요. 지가 넣고 싶은 거 넣는 게 아니다 이거죠. 지가 넣고 싶은 거 넣는 게 아니라 x축의 양의 방향이 어디야? 여기가 양의 방향이야. 그래서 얘랑 이루는 각, 이 각을 넣는 거야. 항상 이 각을. 알겠어요? 직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45도예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뭐예요? 탄젠트? 시윤이 얼마? 45.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자, 자기가 넣고 싶은 각을 쓰는 게 아니고 x축의 양의 방향과 그 직선이 이루는 각을 재셔야 돼요. 얼마? 135. 그렇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얼마? 탄젠트 135.
이게 기울기야. 근데 탄젠트 135 서주 얼마예요? 1이요. 어떻게 알아요? 우선 틀렸어요. 우선 틀렸는데 135도 1은 아니고 비슷하긴 한데 마이너스 1이야. 어떻게 알아요? 원래는 교육과정대로 가시면은 탄젠트 135도는 모르는 게 맞아요. 이건 언제 배워요? 고등학교 2학년 거 가야 배우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물어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그냥 중등 지식으로 봤을 때 여기가 45도면은 기울기의 정의가 뭐야?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라며. 그럼 x 변화량이 이거, y 변화량이 이거야. 45도면 직각이등변이거든. 그럼 얘는 절대값의 크기는 1이고 대신 떨어지니까 뭐예요? 마이너스죠. 그래서 얘가 참고로 마이너스 1 값이긴 한데 이거를 지금 알아두라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기울기를 읽으실 때 기울기를 지 맘대로 45도라고 읽으면 안 된다. 알겠지 시윤아? 네. 그래서 이 약속을 정확히 배우셔야 된다. 여기서 뭐 대수를 근데 하신 분들은 원래 대수할 때 다 배우는 거긴 한데 아무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대부분 이런 거 알려주면은 자기가 외우기 귀찮으니까 줄여서 그냥 탄젠트 세타는 각이라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가 이따가 시험에 그 기울기 구하는 방법 2개 쓰라 그래요. 기울기 구하는 방법 2개 쓰라고 할 거예요. 그럼 뭘 쓰라는지 또 못 알아들으시면 안 되겠고 기울기 구하는 방법 2개 쓰라고 하면은 얘랑 얘 쓰면 돼요. 얘랑 얘 쓰면 되는데 이것만 쓰시면은 작대기 알겠죠? 탄젠트 세타는 세타의 뜻을 써야지 맞습니다. 세타의 뜻 이렇게 실무 있습니까 여기까지? 없죠? 이게 여러분이 당일날 배우고 당일날 바로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수업에서 집중을 해가지고 개념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험 낸다니까 저렇게 부랴부랴 쓰고 있는 목편중이 저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나 계속 얘기합니다. 자 직방에서 중요한 거는 기울기다. 그래서 이제 기울기 구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기울기 구하는 방법까지.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뭘 하냐? 뭘 배우냐?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거. 직선의 방정식 세우기를 배울 건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직방을 구하려면은 뭘 이용해야 되냐? 이건데. 소연이 이거 내주세요. 이따 고쳐서. 알겠죠? 직방 구하기. 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유형이 제일 기본 유형 첫 번째가 뭐냐면은 무엇이 주어졌을 때냐? 기울기랑 점이 주어졌을 때 직방을 구할 줄 아셔야 되겠어요. 제일 기본, 제일 베이스. 자, 두 번째는 점과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개가 제일 그냥 보편적인 무난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거는 여러분이 굳이 외워서 안 써먹더라도 그래도 그냥 한번 듣고 쓰고 필기 정도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편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 조금 이제 모양새가 특이한 게 하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3가지 유형 정도로 나눠서 여러분이 이제 구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각각의 경우에 보시면 자 기울기를 m이라고 주고요 점을 갖다가 a, b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여기 좌표 평면에서 지나는 점을 a, b라고 줬고요 기울기를 m이라고 줬어요. 그때 이 직방을 구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자 중학교 때도 하는데 참고로 중학교 때는 어떻게 하냐? 숫자로 얘기를 해보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뭐 지나는 점이 1,4라고 쳐요. 그럼 중학교 때는 주로 이렇게 해요.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b 하고 여기다가 1,4를 대입해가지고 b를 찾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계속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소모적이니까 이제 하나의 미리 정리된 것처럼 해서 기울기가 m이고 a, b를 지나는 직선은 y는 기울기 쓰고 x 빼기 요 x 좌표 플러스 y 좌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그게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구했던 방법을 일반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직방에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제일 기본 베이스가 이겁니다. 기점이 주어졌을 때 직방을 구하는 방법. 여러분이 이게 안 잡히면 뒤에 가서 원방 그냥 계속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된다. 가볍게 한번 연습만 시켜볼까요? 강유, 자 기울기 3이고요. 지나는 점 4,-3이요. 직방 불러보세요. y는 Y는 12 아니 계산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대로 모양 그대로 계산. 3 X Y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하시고 정리하시면 된다고. 제일 기본 할 줄 아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주어진 것. 점이 두 개 주어져 있을 텐데 점 하나를 갖다가 x1, y1이라고 하고요. 다른 점을 x2, y2라고 하겠습니다. 자, 항상 직방을 구할 때 제일 기본은 기울기와 점이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지금 2번 케이스에서는 뭐를 알고 뭐를 모르냐? 점은 두 개나 알지만 기울기를 모르죠? 그럼 우리는 생각을 이걸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여기서 이걸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기울기가 뭐냐 구해보니까 x 변화량 y 변화량이니까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기울기를 알아. 근데 점을 알아야 되잖아. 근데 점은 두 개나 있잖아. 그럼 둘 중에 점을 누구 갖다 쓸 거야? 아무거나 갖다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는 주로 1번 점을 그냥 갖다 쓰는 것 뿐이죠. 통상적으로는 1번 점을. 그럼 이제 요거를 가지고 직방을 돌리면은 괜히 문자 있다고 쫄 필요 없죠. 똑같이 가면 되죠. y는 기울기 쓰고 괄호하고 x 빼기 x 좌표 더하기 y 좌표 이렇게 하시면 직방 완성입니다. 쓰는데 목숨 걸지 맙시다. LA 갈비. 자 이거 뭐 다 알잖아요. 너무 쉽습니까? 됐죠? 이렇게 질문 있습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죠. 하나 뭐예요? 점점 주어졌을 때 기울기를 몰라서 기울기를 구하려고 이렇게 구했어요. 근데 기울기를 구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자 내가 주어진 점이 2,4 2,10이었어요. 그래서 배운 대로 점 두 개 아니까 기울기 모르니까 기울기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려고 했어요. 기울기를 구해봤더니 기울기가 뭐가 나와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야. 그냥 배운 대로 똑같이 해보면은 0분의 6 나온단 말이야. 근데 수학에는 분모에 0 들어가는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이거 자체가 없다. 이거 자체가 없다. 기울기가 없다.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야. 직선은 직선인데 기울기가 없다고. 그러면 직선 중에서 기울기가 없는 게 딱 하나 있다고요. 그래서 모양새가 우리가 직방하면은 중요한 거는 기울기라고 했는데 이거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럼 약간 예외적으로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 딱 하나 있죠. 어떤 직선? X축? 자, 어떤 직선? Y축. 기울기가 없는 직선은 여러분이 직선을 그리라고 하면 대부분 야 그려봐 직선. 그릴 거 아닙니까? 직선. 그죠? 직선 그렸을 때 이 중에 기울기가 없는 애 딱 하나죠. 이거 세로선. 세로선은 기울기가 없습니다. 세로선은 기울기가 없어요. 세로선은 이제 좀 없어 보이면은 저걸 이제 수식으로 되면은 뭐예요? 세로선을 수식으로 되면은 한글로는 세로선이고 이거 수식으로 되면은 x는 k꼴 이게 이제 세로선이죠. 저기 뭐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아니 얘 점 찍어보세요. 2,4 어디 있어요? 이쯤에 있겠죠. 2,10 어디 있어요? 한 이쯤에 있겠죠.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보세요. 얘밖에 더 있어요? 그럼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고. 이 직선의 이름이. 이 직선은 다 x의 값이 얼마인 직선이에요? 다 x의 값이 2인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x는 2라고 부르죠. 그래서 x는 k꼴이 세로선이고 세로선은 기울기가 없습니다. 얘는 예외적으로 기울기가 없다. 기울기가 없어요. 알겠죠? 직방 중에서 유일하게 기울기가 없는 애. 아까 전에 앞에서 누가 이제 이상한 소리 했는데, 참고로 가로선은 그럼 기울기가 있는 거냐? 가로선은 목현준이 가로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그럼? 찍어요. 찍지 마시고 생각을 하세요. 기울기 뭐예요 가로선은? 자 1. 3,4 하고요 10,4예요. 가로선으로 점이 찍히거든요. 그래 그림 그려보시면 얘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그럼? 0입니다. 가로선은 기울기가 0. 제로. 가로선은 기울기가 0이라고. 0이 없다는 게 아니야. 이 0이 없다는 게 아니고 기울기가 0이라고. 기울기 값이 0이라고. 기울기 값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 헷갈리지 마세요. 헷갈리는 이유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공부하시니까 그렇죠. 세로선은 기울기가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 왜 없어요? 수학적으로 정의가 안 돼. 분모가 0이라. 가로선은 기울기가 있어요. 왜? 9의 분모 얼마 나와요? 0 나와. 기울기 없는 직선은 세로선밖에 없습니다. 잘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기 아까 두 점이 있다고 했는데 이 두 점이 있을 때 기울기를 구해서 직방을 구했는데 기울기를 못 구할 때도 있어요. 정확하게 위의 상황은 언제? x좌표가 둘이 다를 때, 이때가 위에서 구하는 이 방법이고, 만약에 x좌표가 그러면 같아 둘이 아까처럼, 그러면 이땐 기울기를 못 구한다니까. 기울기가 없어.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직방인데, 그럼 직방은 뭐라고 쓰면 되냐? 뭐라고 써야 되겠어 서연아?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지훈이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y는 0. 자, 1,3하고 1,7이 있어요. 직방 대보세요. 두 점 지나는 직방. 뭔가 외운 걸 하려고 그러지 말고 생각을 해봐. 점을 찍어봐봐. 서현이 x는 1이죠. x는 1. 세로선. 그죠? 그럼 얘는 뭐겠어요? 서현이 그럼 얘는 직방이 뭐겠어? 어쨌든 나는 구하고 싶은 게 직방이니까 직방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결론은. 얘는 직방이 뭐겠어요? 문자에 있다고 다르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똑같이 하면 되죠. x는 x1 하시면 되죠. x2 하면 안 돼요? 되죠. 똑같은 애인데 어차피. 그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시험에 자, 두 점을 줬어요. 직방 구하라 그랬어요. 거의 한 99.9%가 다 이거 쓰거든요. 그나마 맞추는 애들 중에는, 그나마 쓰는 애들 중에는 이거 쓰면 다 오답이에요. 그죠? 뭐 하셔야 돼요? 분류하셔야 돼요. 분류를 하셔야 된다고. 그냥 얘만 주고 이만큼만 주고 직방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분류를 하셔야 된다고. 실제로 수학은 분류를 해야 될 타이밍에 분류를 잘하는 게 실력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마 각반에서 다 그 얘기 들었을 텐데, 최고창의 개수에 문자가 있으면 뭐 하라 그러잖아요. 뭐 하라 그래? 최고창의 개수에 문자가 있으면 뭐 하라 그래? 이제 너 수업 안 됐니? 자, 0인지 아닌지 분류하라고 하거든요. 그죠? 분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괜히 문자 있다고 정말 쫄지 맙시다. 문자 있다고. 됐죠?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자, 됐으면 마지막에 세 번째 절편이 주어진 거. 절편이 뭔지는 알죠? x절편, y절편.
강유, x절편 어떻게 구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뜻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을 x절편이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Y에다가 있는. 그렇죠. y에다가 0을 넣었을 때의 x의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절편 뜻 아셔야 돼요. 자, 내가 만약에 주어진 게 x절편을 스몰 a라고 주고요. y절편을 스몰 b라고 줬다고 쳐요. 그러면 그때 직방은 어떻게 하냐? 주로 지금 요 내용을 모르는 친구들은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저 절편을 좌표로 바꿔. 그럼 x절편이 a, 0이라는 소리고 y절편이 0, b라는 소리야. 그럼 얘는 마치 2번으로 가죠? 점점이에요. 그럼 기울기 구하시면 돼요? 기울기, 시윤이 기울기 뭐예요? 얘? A분의 마이너스 B. 네,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네?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기울기 알고 점 아니까 직방 돌리면 돼요. 대신 이때는 기울기 알고 점을 누구를 갖다 쓰는 게 좋을까? 시윤이 누구 갖다 쓰는 게 좋을까? 누구 갖다 써도 상관은 없거든? 근데 누구를 쓰는 게 좋을까? y절편이 좋죠. 왜? 얘는 굳이 이 짓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y는 기울기 x 빼봤자 그거니까 그냥 더하기 달면 되잖아. 그래서 주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결국에 이거는 쟤를 모르니까 이렇게 주로 하시는 거고 저 모양이 좀 더 이쁘긴 하죠. 뭐냐면 x절편 y절편이 주어져 있는 직방은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라는 형태의 직방을 띠게 됩니다. 왜?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x절편 어떻게 구한다? y에다가 0 대입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잘 관찰해 보시면 y에다가 0 넣으면은 x 값이 얼마예요? a예요. x절편이 a라는 소리죠. x에다가 0 넣으면 y 값이 얼마예요? b예요. y절편이 b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식이 절편을 나타내는 직방의 식이다 라는 건데 알아두려면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알아두려면은 이렇게 원래 이렇게 문자로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알아두시려면은 여기가 뭐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꼴 요게 이제 절편을 의미하는 수식이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게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게 나오면 어떤 사람은 이거 직방을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라 그래. 그럼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2분의 y는 마이너스 3분의 x 더하기 1에서 2를 곱해가지고 막 이래.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딱 보자마자 그냥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2네. 바로 다 그런 끝 아니야. 이런 부분에서 좀 알아두면 좋겠다 이런 거고 어쨌든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뭐? 1번. 그래서 항상 여러분한테 계속 이제 물어보고 계속 되물어보고 하는 게 자 직방을 구해야 돼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된다. 뭘 알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은 기울기와 점이요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다. 물론 그 와중에 기울기가 없는 애도 있기는 있다. 기울기가 없는 애. 기울기가 없는 애 누구? 목현준이? 뒤에 나와 서 있으세요. 뒤에 나와 서 있으라고요. 기울기가 없는 애 누구? 현준아? X. 이런 X 나가. 뒤에 나와 서 있어.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직방 내용 이렇게 좀 봤습니다. 우선 자 여기까지 뭐 질문 있나요 혹시? 자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운 거 시험도 봤는데 뭐 그때는 바로 보고 바로 반짝반짝 했으니까 뭐 이런 거 했어요. 루트 x-2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을 거리로 해석을 하면 뭐다 이런 걸 했었습니다. 이런 걸 했어요. 강의 뭐예요? 네? 거리로 해석하면 뭐예요? 찬이 뭐예요? 2,0부터 네. X, Y. x, y에서 2, 0까지의 거리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복습하셔야 됩니다. 문제풀이 복습할 건 별로 없고 마찬가지인 게 이제 우리가 또 배운 수식이 하나가 있어서 이런 게 좀 보이면 x 빼기 2분의 y 이
정도는 하겠죠. 뭐 더하기 3이 있다. 이런 식이 있다. 이 식을 갖다가 우리가 딱 봤을 때 기울기로 해석을 해야 되겠다. 문제에 주어진 상황에서. 그럼 얘를 기울기로 해석하면 현준이 뭐야? 뭐 습이야. 습이 왜 나와? 자, 환장하겠네. 시훈이 뭐예요? x, y 그래서 2, 마이너스 3. 이게 저번 것도 답 쓸 때 이렇게만 쓰신 분들도 내가 맞다고 해주긴 했거든. 뒷말을 하셔야 되는데 뒷말을 여러분이 잘 안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 다들. 다 여기까지만 쓰고 거리죠. 얘는 뭐예요? 둘 사이에 기울기죠. 기울기. 그죠? 뒷말 안 붙이면 당연히 원래 안 되겠지. 그러니까 뒤가 뭔 줄 알아. 목현준이 이걸 모르죠? 아니 그 뒤에 LA 아니 저문 찾을 줄 아는데. 뭐래? 뭐야? 너? 저요? 응. 0,0부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기울기. 성격 독특하네요. 자, 주로 일반적으로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일반적으로는 x, y에서 0,0까지의 기울기라고 대답을 하겠죠. 응?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에 이렇게 있는 거야. 문제에 p가 있어. p라는 점의 좌표가 x, y야.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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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뭐 이거를 갖다가 뭐 구하래든가 이렇게 물어봐. 그럼 여러분이 얘를 뭐라고 해석하시는 거야? 아, OP의 기울기구나. 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질문이요? 없어요? 그 다시 얘기하지만 이따가 저희 시험 볼 잘 쓰실 때 뒷말 좀 쓰세요. 응? 뒷말 끝맺음을 잘 하셔야죠. 쓰다 마시면 안 되겠죠. 됐습니다.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쉽습니다. 솔직히 뒤쪽에는 유형 문제는 뭐 배운 거 하나만 좀 바로 풀어보면은 자 유형 4번 보겠습니다. 1,-4를 지나고 기울기가 2짜리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자. 절편이죠? 넓이 구하래요. 직방 구하셔야 됩니다. 직방. 직방은 기울기랑 점을 알아야 돼요. 근데 기울기도 알고 점도 알아요. y는 2에 x-1 4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정리하시면 2x 빼기 u. 자, 물음의 답을 구하려면은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겠고요. 자, 권장사항인데 권장하는 거지만 어지간하면 따라 하셔야 되겠죠. 익혀서. 자, 여러분이 앞으로 직선을 그릴 거예요. 직선을 갖다가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그리시는 게 제일 좋으냐? 지금처럼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는 직선이야. 다 알잖아. 미정계수가 없잖아. 그럴 때에는 직선 그릴 때 일반적으로 좋은 거는 일반적이라 그랬어. 절대적인 건 아니고 절편 잡아서 그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절편. x절편, y절편을 구해서 그리는 게 제일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얘는 y절편이 뭐예요? 마이너스 6이죠. 암산은 되죠? x절편은 뭐예요? 3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는 게 제일 일반적이라고 그릴 때. 그러면은 넓이 구하래. OAB. 요거 넓이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직각삼각형 넓이 구하시면 되겠죠. 안 그랬죠? 자, 밑에 유제 4번 해보세요. 자, 직선의 위치관계. 자, 요 위치관계라는 건 우리가 이제 그래프 도형 파트에서 계속 등장할 거예요. 뭐 국어적으로 해석하시면 말 그대로 위치, 관계, 둘이 어떻게 놓여 있느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니네한테 직선 2개 줄 테니까 그 직선 2개를 어떻게 놓을 수 있냐 이거고, 보시는 것처럼 중학교 때 배웠던 위치 관계가 요것만 빠져요. 요 3개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평행, 일치, 만난다. 요게. 거기다 추가되는 게 이제 요거 하나. 수직. 요거 하나 추가되는 게 이제 고등수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 관계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뭐가 있냐? 일치할 때가 있어요. 일치.
뭐예요? 그림 그려보시면 겹친 거죠? 이렇게 겹친 거. 자, 그 다음에 뭐 있냐? 평행일 때 있어요. 평행. 나란한 거. 요렇게. 뭐 기호로 이렇게 쓰죠? 네, 평행할 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날 때 있어요. 한 점에서 만날 때. 대충 그리면 되죠. 한 점에서 만날 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까지가 중등. 요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 중에서 우리는 특수한 상황을 하나 빼서 수직으로 만날 때, 요게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오늘 요게 이제 직방 위치 관계에서 배우는 것 중에 중요하죠. 근데 뭐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죠. 저건 대부분 배우면 다 알아요. 자, 둘이 수직으로 만나는 겁니다. 만나긴 만나는데 둘이 어떻게? 수직으로 만난다 요거죠. 그래서 위치 관계는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위치 관계를 배우면 뭘 할 수 있어야 되냐? 문제에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 어떻게 위치 관계가 주어져 있을 때 그로부터 뭐를 알 수가 있느냐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직방이니까 직방하면 중요한 게 기울기랑 점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기에서의 점은 절편이라고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기울기와 절편이 어떠냐 그 관계를 보시면 되는데 두 직선이 일치하려면 당연히 기울기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절편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일치하는 겁니다. 자, 두 직선이 평행하려면 어때야 돼요? 기울기 같아야 돼요. 근데 절편은 어때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으면 일치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려면 만나기만 하려면은 기울기만 다르면 돼요. 절편은 관심 없어요. 기울기만 다르면 무조건 만나는 거야. 자,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 이제 그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중에 실제로 수직으로 만날 때의 조건은 뭐냐? 수직으로 만날 때는 기울기가 달라야 돼. 만나니까. 다르기는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기울기의 곱이 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되죠.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꼭 암기하셔야 되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 하지만 대부분 알려드리면 잘 외우는 거. 앞으로 여러분이 직선의 수직이 나왔다. 그러면 제일 1차적으로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수직이 보이면은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 수직이 나오면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 여러분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특징입니다. 기울기와 절편의 특징.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건 내가 지금 한글로 썼잖아요. 한글로. 그럼 요걸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려면은 애초에 내가 가진 식이 수식으로 좀 나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직선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y는 mx 하고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있고 y는 m'x 하고 n'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쳐요. 그때 각각의 조건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참고로 기울기가 뭐예요? 기울기가 요 x 앞에 개수가 기울기죠. 그리고 절편은 뭐 뒤에 붙은 애가 y절편입니다. 자, 그러면 일치하는 조건은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기울기 같다. m하고 n'이 같다. 그 다음에 절편도 같다. n하고 n'이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평행한 조건은 기울기 같다. m하고 n'이 같다. 절편은 다르다. n하고 n'이 다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한 점에서 만난다. 기울기만 다르면 되니까 m하고 m'하고 다르다만 쓰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수직이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m'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참고로 직선에서 여러분이 왜 2차 함수 할 때 이런 얘기 들어봐요. 2차 함수에서 요렇게 생긴 거를 뭐라 그래요? 꼴을 모양을 제일 2차 함수 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이 모양부터 배우잖아요. 뭐라 그래 이 모양을? 무슨 형이라고 하잖아 이런 거를. 기분이요? 그렇죠. 얘를 기본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얘를 갖다 이제 살짝 평행이동해가지고 y는 a의 x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n 이렇게 생긴 거 뭐라 그래? 표준형? 그렇죠. 뭐 알바는 거다 찍는 거야. 자, 표준형이라 그래. 표준형. 이런 건 이름을 좀 알아두면 좋은데.
얘를 전개한 거 있잖아.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쓴 거 뭐라 그래? 지금 형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아는 형이 끝이야 이게? 아 그래? 다른 사람들은 형 없니 아는 거? 일반형이라고 하죠. 일반형. 일반형. 자 이게 갑자기 왜 하냐면 우리가 직방에서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 중에 요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참고로 무슨 형? 표준형. 여러분 왜 이차함수의 얘를 표준형이라고 부르는지 알아? 표준형. 약간 표준, 기준이거든요. 왜 얘가 표준이야? 이차함수 하면 뭐가 중요한 거야? 중요한 게 없니? 뭐가 중요해 이차함수 하면? 꼭지점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얘가 왜 표준형이냐? 꼭지점을 찾기가 쉬워요. 그래서 니네 중3 때 일반형 나오면 이걸 바꾸잖아 맨날. 맞아? 자 직방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시윤이 직방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울기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갖다가 빨리 찾아볼 수 있는 게 그게 표준형이야. 그래서 얘가 뭐야? 얘가 표준형이야. 왜? 기울기가 눈 뜨면 쳐다보면 보여 그냥 앞에 있는 애. 그러면은 일반형은 뭐야? 직방의 일반형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 요게 일반형. 그래서 요게 일반형. 그래서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 요렇게 생긴 일반형일 때에는 조건이 뭐냐? 요거를 또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긴 한데, 자 단계적으로는 이래요. 내가 조금 부담스럽고 어렵다 지금. 처음이다 이게 완전. 그러면은 일반형, 이거 원래 다 중학교 때 나오긴 하는데 일반형까지 나는 암기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우선은 표준형 여기까지 조건을 알아두셔야 돼요.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한글. 얘가 제일 중요하겠고 우선은 밑에 표준형 꼴로 갖다가 일반형이 나오면 맨날 이걸 바꾼 다음에 찾으면 돼. 그럼 다 풀 수 있긴 하거든. 근데 나는 할 수 있으면 일반형 자체에서 그냥 바로 꼴 비교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반형에서 기울기가 같다, 절편이 같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 이거는 x 개수의 b, y 개수의 b, 상수항의 b가 있을 때 기울기가 같다, xy의 개수 b가 같다, 절편이 같다, 상수항의 b가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은 평행일 때에는 기울기 같다, 절편 다르다니까 x 개수의 b, y 개수의 b, 상수항에 비해서 여기 xy의 개수 b는 같은데 상수항 b는 다르면은 이게 평행 조건. 그럼 마지막에 여기 한 점에서 만날 때는 뭐냐? 기울기만 다르면 되니까 x 개수의 b, y 개수의 b가 다르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뭐 개인적으로 굳이 안 해오려면 안 해도 된다고 해요. 괜히 헷갈리시면. 대신 요건 아셔야 되겠죠? 여기에서 기울기가 뭐예요? 여기서 기울기를 구하시면은 요 모양으로 바꾸면 되거든? 뭐 현준이? 이건 참 기울기 뭐예요? 마이너스 b분의 a. 그죠? 이 정도 알죠? 얘는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마이너스 b 프라임 a 프라임이야. 그럼 여기 조건이 뭐였어? 기기 곱한 게 마일이거든? 그럼 써보면은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b 프라임 a 프라임 곱한 게 마일이거든? 마마 풀이죠? 곱한 거 넘어가시면 여기 마이너스 bb 프라임이죠? 이항하시면은 뭐가 만들어져요?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은 0이 만들어지죠. 항상 하는 말이지만 문자는 의미가 없죠. x 개수 y 개수 곱한 거랑 x 개수끼리 곱한 거랑 y 개수끼리 곱한 거의 합이 0이다. 요런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요렇게 위치 관계 조건입니다. 질문 있어요? 근데 이거 중학교 때 다 해. 시윤아 이거 중학교 때 해 안 해요? 아니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는 다 안 했다고 우기는데 시윤이 이거 해 안 해요? 중학교 때? 안 한다고? 이거 중학교 2학년 시험 문제에서 봤는데 내가 올해 거에 저도 봤는데 2학년. 아니요. 응? 아니요. 내가 뒤에서 나 못해갖고요.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솔직히 안 해?
아 이해는 안 하지. 이건 당연히 안 한다니까. 그걸 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중학교 걸 기억해라 그건 아닌데 아무튼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라. 어렵다고. 이따가 표 그리는 표에다 채우라고 하면 요대로 배운 대로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뭐 오히려 별로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여러분이 이거 세 줄을 채우라고 하면 표에다가 애들이 제일 많이 잘못 쓰는 게 뭘 것 같아? 1번, 2번, 3번 중에 어디를 제일 잘못 쓸 것 같아? 3번. 1번을 제일 잘못 써요. 1번. 한글을 못 써 애들이 주로. 왜? 니들이 애초에 공부하는 게 주로 이렇게만 자꾸 공부해버릇 하시니까 한글 조건 쓰라 그러면 한글 조건을 못 써. 정작 한글 조건. 이건 이제 세 번째 것도 뭐 잘 안 외워서 못 쓰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세 번째 거를 외우실 때는 내가 선생님이 아까 쓸 때 읽어준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거 어떻게 읽었어요? A 프라임분의 A는 B 프라임분의 B는 C 프라임 이렇게 안 읽었거든요. A 프라임분의 A는 B 프라임분의 B는 C 프라임 아니다 이렇게 안 읽었거든. 선생님이 뭐라고 읽었어요? 내가 읽은 대로 공부를 하시면 이게 잘 외워지긴 하거든. 강유야 내가 이걸 뭐라고 읽었어요? A 프라임분의 A는 그렇게 안 읽었어요. 아까 그렇게 안 읽었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윤이 뭐라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을 때 절편이 같을 때인데 그걸 이제 누구 쓰면서 내가 뭐라고 읽었는데 소연이 뭐라고 읽었어요? 네 계속해줘야죠. x의 계수. 이게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이 딴짓을 하거나 뭐 이렇게 노는 게 아닌데 선생님이 전달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이게 잘 전달이 안 되니까. 소주 내가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알아요? 다시 읽어 처음부터. 아니 자 얘를 다시 다 읽으라고 얘를. 헐. 아까 뭐라고 읽었냐면은 일반형에서 일치하는 조건은 x 계수비랑 y 계수비랑 상수항의 비가 같다. 평행한 조건은 x 계수비랑 y 계수비는 같고 상수비는 다르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잘 외워지거든. 훌륭하게, 바람직하게. 에? 아무튼 위치관계였습니다. 여러분이 원래 그 수직 조건만 증명을 좀 해드리면 되거든요. 수직 조건만. 그래서 증명은 가볍게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나는 증명까지도 오케이 하시면 알아두시고 나는 증명은 지금 조금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고 참고 안 하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두 직선이 수직이면은 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냐 이겁니다. 자 직선을 갖다가 원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을 대충 그려봐요. 하나 둘 수직으로 만납니다. 내가 얘를 갖다가 y는 mx라고 할게요. 얘를 갖다가 y는 m'x라고 할게요.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거는 m하고 m'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좀 필요한 기술이니까 알아둘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아둬야지 되겠죠. 자 이런 거 증명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좌표 평면에서 적당히 x의 값이 1인데를 그냥 거요. 내가 여기를 x가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1,m이 돼요. 당연히. 자,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1,m 프라임이 돼요. 그러면은 나는 직각삼각형이 보여요.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뭘 한다? 현진이 뭘 한다? 피타고라스. 그렇죠. 직각삼각형 나오면 두 개 떠올리셔야 돼요. 두 개. 하나는 피타, 하나는 두 개가 떠올라야 돼요.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하나는 피타, 하나는 외신? 놀고 있네요. 진짜. 하나는 다 중학교 때 배운 거 제발. 직각삼각형이 나오면은 삼각비. 피타랑 삼각비가 떠올라야 돼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 피타. 요거 길이 점과 점이죠? 제가 좀 기호를 쓸게. O, A, B라고 할게. 피타식이 뭐야 그러면? A, B 제곱은 5A 제곱 더하기 5B 제곱이지? 그죠?
자, AB 길이가 뭐예요? A에서 B까지 길이. 우천이 A에서 B까지 길이가 뭐예요? 길이를 구해야 제곱을 할 거 아니에요? M-1 네? n-1? 제곱. 아니 제곱은 나중에 하고 길이만. 요원이 AB 길이가 뭐예요? 여러분 다 잘 구할 수 있는 걸 괜히 문자로 주면 여러분이 참 헷갈려. 강의 뭐야? AB 길이가 라지 AB 길이. M 플러스 N 프라임. 자 지금 대답 못하시면 잘 봐. 이 점의 좌표가 1,10이고 이 점의 좌표가 1,-4라고 해볼게. 강유 길이 얼마야? 14. 길이 어떻게 구하는 거야? 절대값.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요. 큰 거에서 작은 거. 그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요. 그러니까 AB의 길이는 뭐가 돼요? 우찬이 뭐야 그럼 AB 길이는? M-M 프라임. M-M'이에요. 제곱 더하기 5A 제곱입니다. 5A 제곱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하면 되겠죠? 목표준이 뭐예요? 설마 이거 못하겠어요. 뭘 구하라고? 아 됐어 이따 물어. 요원이 뭐예요? 5A 제곱 5A 제곱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제곱 거리 공식은 외워야죠 뭐. 강의 뭐예요? 5A 제곱 1 플러스 M 제곱. 그러면 5B 제곱은 1 플러스 M 프라임 제곱. 근데 이거 전개하시면 뭐예요? M 제곱 M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2M M 프라임이에요. 지워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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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지죠. 여기 2죠. 정리하면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시면 되거든. 증명 자체가 중요해서 해주는 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증명을 해주는 이유 자체는 증명에 쓰이는 아이디어가 문제를 풀 때 쓰이니까 해주는 건데, 여기서 쓰인 아이디어는 뭐였냐면은 여러분한테 이 증명을 할 때 증명의 시작이 뭐였어요? 시작? 세팅해놓고 증명하자. 그리고 내가 뭐라고 했어요? 가정을 여기를 1이라고 잡자 이랬거든요. 실제로 문제 풀이할 때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 그래서 증명은 해준 거였어요. 증명은 알아두면 좋긴 하니까 알아둘 수 있는 분들은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넘어가서 위치 관계 좀 봐볼게요. 자, 유형 5번 보겠습니다. AB가 있고요. AB를 지나는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 5,3을 지날 때 y절편을 구하래요. 자, 우선은 얘를 지나는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구하래요. 어쨌든 평행한 직선을 구하래요. 자, 직방을 구하려면 기울기랑 점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뭘 알아요? 점은 알죠? 그럼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데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거냐?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얘랑 평행하됐어요. 그럼 얘 기울기를 대신 구해도 되겠다. 그럼 얘 기울기는 뭐냐? 시윤이 뭐예요 기울기? 3분의 2. 그죠?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얘 기울기가 얘 기울기. 그래서 여기다 3분의 2 쓰면 그 다음에 직방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y는 3분의 2 x-5 플러스 3 y절편은 x에다 뭐 대입? 0 대입. 쉽잖아요. 당연히 이런 문제는 쉬운 거기도 하고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 위치관계 문제였습니다. 자, 밑에 있는 유제 5번은 뭐 해보라고 해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긴 할 텐데 요거는 그냥 같이 보고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약간 기본 연산처럼 많이 하는 게 수직 이등분선 구하기를 많이 하거든요. 수직 이등분선 구하기 이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수직 이등분선도 어쨌든 뭐예요? 어쨌든 직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기울기랑 점을 어떻게 구할 건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두 점이 있어요.
듣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A, B가 있어요. 이 문제 아니고 그냥 막 간 거야. 이거의 수직이등 분선 구하래요. 얘 구하라는 소리거든요. 요거 L. 그러면 어쨌든 저쨌든 직선이니까 기점을 알아야 돼요. 기울기랑 점. 그러면 얘는 이 L이라는 직선의 기울기랑 점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기울기랑 점을 어떻게 알아낼 거냐, 그거를 배우시면 되겠고, 우선은 뭐가 눈에 확 들어오냐? 수직이 들어옵니다. 수직. 자, 수직이 보이면 강의 뭐라고요? 수직이 나오면 A랑 수직이 나오면 X는 이제 뭐 처음 하는 거니까 천천히. 서주 수직이 나오면 기 곱하기 기울기.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예요. 수직이 나오면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예요. 많이 읽어보고 많이 머릿속에다 지금 당장 넣으려고 하셔야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나는 얘 기울기가 궁금하거든. 어떻게 구하면 된다? 요 수직이등분선의 기울기는 AB의 기울기와 요거의 기울기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애를 찾으면 되죠. 그럼 기울기 구한 거예요. AB는 문제처럼 주어져 있거든. 자, 그럼 점만 찾으면 돼요. 자, 점은 L의 요 수직 이등분의 점은 어디를 관찰하시면 되냐? 여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자, 요 놈의 정체는 A와 B의 중점입니다. 그래서 A, B의 중점을 구하시면은 점까지 구할 수가 있어요. 부찬이 중점 어떻게 구해요? 두 점의 중점? 2로 나왔어. 더해서 반땡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기울기 구할 수 있죠? 여기 중점 구하시면 되죠? 그거 가지고 직방 돌리면 그게 수직이등분선. 자, 수직이등분선은 직선 단원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기본 연산 중에 하나야. 저거를 빨리빨리 잘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복잡한 문제도 좀 풀 수가 있어요. 자, 유재원 해보세요. 나온 사람 같이 봅시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셨으면은, 자,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 AB의 기울기랑 수직을 이용한다. 그래서 AB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 돼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해서 6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곱해서 마일 되려면은 여기 기울기는 3이면 돼요. 자, 중점은 더해서 반땡이라 그랬어요. 더해서 반땡. 둘이 더하면은 이 정도 암산해서 4, 반땡하면 2. 둘이 더하면 4, 반땡하면 2. 그럼 기울기는 3이고 점은 2,2니까 직방 돌리면 y는 3에다가 x 빼기 2 더하기 2가 되고, 정리하시면 3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됩니다. 근데 요 모양으로 만들래요. 요 모양으로. 상수항이 마사예요. 그러면 y를 5라고 하면 되죠. 3x 마이너스 y 마사는 0 해서 비교하시면 끝.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이제 앞으로 가서 마지막 내용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관계. 뭐 이제 공식 배우는 데죠. 여러분한테 내가 어지간한 거는 공수 토하면서 뭐 좀 증명을 다 해드리긴 하겠는데, 이거는 뭐 별도로 증명은 안 합니다. 이번에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제목 자체가 이제 공식입니다. 공식. 뭐 외워야 돼요. 여러분이 판별식 이런 거 외우듯이 외워야 돼요. 근의 공식 외우듯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공식이니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우는 방법만 알려드리면 되겠죠. 자, 직선이 있어요. L이 있습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쓸게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자,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P라고 해서 X1, Y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요. 직선이 있고 점이 있을 때 거리를 재라고 하면은 거리는 어떻게 재는 걸로 수학적으로 약속을 하냐면은 이런 거는 아니고요.
거리는 수선의 발이라는 거, 수직인 선을 그어서 수선의 발을 찍고 그 길이를 재면은 그게 거리다라고 수학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는 여기다가 수직으로 쭉 선을 내려서 만나는 데까지 요게 거리 D라고 주로 씁니다. 항상 거리는 저렇게 재는 거다 라고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럼 쟤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거를 배우는 공식인데 D는 우선은 분수꼴입니다. 형태 자체가 분모의 루트가 나오고요. 분자의 절대값이 나와요. 아직 공식이 암기가 안 되신 분들은 애초에 문제풀이를 자꾸 하실 때마다 지금 보여드리는 대로 얘부터 써놓고 집어넣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잘 외워지니까. 분모에다가는 누구를 써야 되냐? x랑 y의 개수, xy의 개수의 제곱제곱의 합을 쓰면 됩니다. 얘네들의. 그래서 여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들어가겠고요. 자, 절대값. 분자에 있는 절대값에는 누가 들어가냐? 요 점을 갖다가 요 직방에다가 대입한 식이 들어간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a x1 b y1 플러스 c. 네. 거리 공식입니다. 외워야 돼요. 외워서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증명을 나중에 이제 뭐 학기 제 정규 과정 들어갔을 때는 증명을 하는 반들도 있을 텐데 증명 자체가 아주 뭐 굉장히 수학적으로 의미가 크고 중요하다고 보긴 좀 애매합니다. 연습 하나 해볼까요? 3,1 2x 플러스 5y 마이너스 3은 0까지의 거리를 구해라.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거리 D는 쓰시고, 자 틀이 루트 절대값 쓰시고, 그리고 루트에다가는 제곱제곱의 합 내려오면 돼요. 2는 4, 5, 25. 분자의 절대값 안에다가는 이 점을 대입한 걸 쓰면 돼요. 2, 3은 6, 5, 1은 5, 빼기 3. 이 다음 계산 틀린 애들은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건, 우리가 아까 전에 직선을 이렇게 쓰는 애를 이름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직선의 모양을, 이걸 뭐라 그러죠? 이 직선의 모양을? 일반형. 그렇죠. 훌륭하네요. 자, 일반형입니다. 자, 거리 공식 쓸 때는 일반형으로 맞춰놓고 쓰셔야 돼요. 무슨 말이야? 일반적으로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 마이너스 3,4 있고요. 여기에서 y는 2x 더하기 4까지의 거리를 구해라 이런 거 나오거든. 그럼 얘를 갖다가 일반형으로 바꿔놓고 대입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일반형이라는 건 는형꼴 넘어와서 2x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거리 공식을 써야 된다. 루트 절대값 제곱제곱의 합 대입 마이너스 2, 3은 6 마사 풀 4. 계산 알아서 하시고. 거리 공식입니다. 알아둡시다. 보세요. 조금 늦는데도 많이 늦었네. 자, 됐고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고, 특히나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점이 원점일 때는 되게 좋아. 왜? 얘가 원점이 되면은 밖에 있는 점이 분자에다가 이거를 대입을 할 건데, 대입하면은 이게 다 지워지잖아. 그래서 절대값 C만 남는데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우란 소리가 아니고, 원점이면은 되게 계산이 편해진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한 개 남았습니다. 공식 이제. 자, 우리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배웠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대표적으로 뭘 구할 수 있냐면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에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 프라임은 0까지의 이 거리를 재는 방법을, 거리를 잴 수가 있습니다. 저 거리를. 자, 우선 구하는 아이디어는, 우리가 거리 공식을 돌리려면은 뭘 알아야 돼요?
직선하고 점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뭐만 알아요? 직선만 두 개 알죠? 다시 말하면 공식을 쓰려면 뭘 알아야 된다? 점을 알아야 된다. 그럼 점을 하나 아무거나 찍으면 돼요. 두 직선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점을 아무거나 하나 찍어서 그거 가지고 여기까지 거리를 재면은 된다. 이 논리거든요. 그럼 이때 이 점, 아무거나라는 이 점은 근데 정말 아무거나 이 직선 위에 있는 걸 찍으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누구를 찍는 게 편하냐면은 절편을 찾는 게 좀 더 편하긴 합니다. 왜? 하나가 0이니까 아까 원점 대입했던 것처럼. 자, 무슨 말이냐? 숫자로 얘기를 해드리면 자, 2x 더하기 3y 더하기 10은 0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2x 더하기 3y 빼기 5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까지 거리 재래요. 거리 재래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점을 하나 알아야 되거든, 점을. 그러면은 요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하나, 제일 좀 이쁜의 점을 하나 구한다고 치면은 누구를 구하는 게 좋으냐? 누구를 구하는 게 좋겠어요? 서인이 누구를 구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 위에 있는 점 중에 좀 이쁜 점? 뭐 이쁘다는 게 되게 좀 추상적이긴 한데 아무튼 누구 구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절편? 절편이 두 개 있잖아. X절편도 있고 Y절편도 있고. 왜 참고로 Y절편 뭐죠? Y절편이? Y절편은 X에다가 0 대입한 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참고로 누구 대입하는 게 누구 구하는 게 좋겠어요? X절편 구하는 게 좋겠죠? 마이너스 5,0이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공식 돌리면 된다고요. 거리 공식 돌리면은 D는 루트 절 대값 루트에다가는 제곱의 합 2는 4, 3, 3은 9 절대값에다가는 얘를 대입한 10 마이너스 10 0은 지워지고 마이너스 5 이렇게 하시면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건데 이제 마찬가지로 당장은 외우지 않더라도 그래도 좀 한번 쓰고 이따 시험에서도 그냥 한번 써보는 데 의의를 두자면은 지금 보여드렸던 방법대로 하시면 다 구할 수 있는데 그거를 갖다 이제 문자로 일반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 거리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루트 절대값은 똑같거든? 근데 점을 안 구하고 바로 그냥 구해버릴 수 있는 게 똑같이 제곱의 합은 내려와요. 근데 분자에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냐? 뭐가 들어가 목현준이? 이게 약간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공식이라고도 불리긴 하는데 알아둘 사람들은 알아두시면 좋은데 지금 당장 안 외우더라도 한번 그냥 쓴다는 데 의의를 두시고 뭐야 목현준이 배웠잖아. C. 이런 C. 자 C-C' 요거 쓰시면 됩니다. C-C'. 상수항 뺀 거 쓰시면 돼요. 아무거나 빼도 돼요. 어차피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 책에도 있긴 있어요. 거기 코딱지만하게 없구나 책에. 거기 보면 책에는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옆에다가 한번 써보시면 되겠고 이따 시험 볼 때도 그냥 한번 써본다는 데 의의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장 안 해오시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구할 줄은 아셔야 되고 이거 말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구할 줄은 아셔야 되겠고. 시우야! 정신 차리세요! 사람들이 이게 그래서 바로 배운 공식을 바로 쓰는 거기 때문에 집중을 해가지고 머릿속에다 바로 빠바바바박 집어넣으셔야 되겠습니다. 강의 다 외웠어요? 목현이 다 외웠어? 공식은 수업 시간 내에 외우셔야 돼. 수업 시간 안에. 그지? 현준아. 외웠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 내에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수업 시간 안에 어떻게 외워 공식을? 바로 배웠는데 어떻게 바로 외워? 네가 이렇게 머리가 좋아? 어떻게 외워? 여러분이 수업 시간 내에 외우려고 하시면 외워집니다. 자, 유형 6번 보겠습니다.
A,0에서 직선 여기까지의 거리가 2가 돼야 된대요. A의 값을 구하래요. 자, 거리 공식 돌립니다. 칠봐 보세요. 자, 루트 절 대값. 자, 루트에다가는 제곱의 합 4, 4, 16 3, 3은 9. 절대값에다가는 대입한 거 4A 플러스 5예요. 근데 이 값이 얼마? 2다. 이렇게 등식 세우면 됩니다. 이게 얼마예요? 계산하면? 5죠? 피타 넘어가면 얼마? 10이에요. 절대값 4A 플러스 5는 얼마? 10. 절대값 푸시면 되죠? 절대값이 10이라는 거는 그 안에 있는 값이 뭐다? 풀마 10이다죠? 계산하시면은 요때는 넘어가면은 5니까 A는 4분의 5고 요때는 4분의 마이너스 15고 요거 계산은 뭐 천천히 하시면 되고 아무튼 됐죠? 자 밑에 유제 6번 있습니다. 아까 배운 공식 쓰지 마시고요. 아까 필기하라 그랬던 이 공식 쓰지 마시고 문제 풀 때 아까 그거 말고 공식을 모르는 상황에서 푸는 방법 아까 알려드렸어요. 적당히 점 잡아서 풀라 그랬거든요. 그걸로 푸세요. 아까 이제 공식은 나중에 정말 공수투 들어가서 내신할 때나 외울 수 있는 사람 외워서 쓰시고 지금은 평행한 두 직선입니다. 사이의 거리 구하래요. 점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선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잡으세요. 그냥 뒤에 있는 거 할게요. 그럼 여기서 점 하나 고르면 됩니다. 누구 고르는 게 제일 좋으냐? 얘는 y절편이 좋네요. 그죠? x에다가 0 대입하면 y 1이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하시면 되거든. 그러면 틀 잡으시면 루트 절 대값 루트에다가 제곱의 합이니까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절대값에다가 대입하시면 1 더하기 5 이거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그죠? 넘어가서 이제 다 됐고요. 뒤에 이제 몇 개 추가적인 내용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9번 보겠습니다. 9번. 9번은 문제를 풀 건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뭐 대표 유형이죠. 알아두셔야 되는 거.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이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여러분이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역시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기억하셔야 되는 거.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나오면은 목현준이 뭐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 수업 시간 내에 머릿속에다 집어 넣으려고 기울기가 의지를 가지셔야 돼. 기울기가 같다.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구구단 같은 겁니다. 구구단.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세 점 가지고 만드는 기울기가 같다. 얘랑 얘 가지고 만든 기울기랑 얘랑 얘 가지고 만든 기울기랑 같다. 물론 얘랑 얘 가지고 해도 상관은 없고 아무거나 두 개 잡아서 기울기 돌리면 그 기울기 값이 같다. 등식 잡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구구단 같은 거라 그랬어요.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다?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4쪽이에요. 여기 왼쪽에 서술형 해설이 되어 있는 왼쪽 문제를 좀 보시면은 서로 다른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이 존재한다. 자, 내가 여러분한테 직선 3개를 줄 테니까 이 3개 가지고 삼각형이 둘러싸인 게 만들어지게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예시를 들면 이런 상황이겠죠. 이런 상황. 그죠? 이런 상황이 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럼 이제 문제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 직선 3개를 줬는데 그거 가지고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떤 상황이 있느냐. 대표 유형입니다. 그냥 상황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되게 많죠.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상황이 있냐. 대표적인 거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는데, 직선 세 개를 갖다가 그려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려면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하나는 둘이 평행하고요. 하나가 비스듬히 지나갑니다. 그러면 삼각형 안 만들어져요. 당연하죠? 안 만들어졌죠,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 이 상황.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대표적인 상황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삼각형 안 만들어져요. 이거는 약간 대표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유형에 대한 학습이 돼 있어야 되겠어요. 그나마 이 문제는 대표 유형을 조금 어렵게 준 거예요. 왜냐면 대표 유형은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걸 찾는 건데, 얘는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걸 찾으래. 그 말은 안 만들어지는 걸 찾고 빼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두 가지 경우가. 둘이 평행, 하나 비스듬. 셋이 한 점. 그러면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같아야 되잖아요. 기울기를 다 조사해 보세요. 얘 기울기 뭐예요? m이에요. 얘 기울기 뭐예요? 3이에요. 얘 기울기 뭐예요? 7이에요. 그럼 여기서 둘이 기울기 같아야 된다며. 아, 그럼 m이 뭐 아니면 뭐야? 3 아니면 7 돼야 되죠. 그래야지 기울기 같을 거 아닙니까? 둘이.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케이스는 셋이 한 점에서 만나야 된대요. 근데 지금 한 점에서 만나는데 얘는 모르는 문자가 있으니까 연립을 못 하는데, 얘랑 얘랑 만나는 점을 찾으려면은 둘이 연립을 하시면 되죠. 는 1, 는 5. 중학교 2학년 연방입니다. 둘이 연립해요. 빼버리시면은 y는 지워지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x 얼마? 1이에요. y 얼마? x 1이니까 y 값 천천히 하시면은 뭐 2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는 좌표가 뭐야? 1,2라는 소리거든. 그러면 그때 m 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 점을 다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셋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쟤도 지날 거 아니에요. 대입하시면 m 빼기 2 더하기 1은 0, m은 1이다. 그래서 요 세 개의 값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값입니다. 참고로 대표 유형입니다. 이런 문제는 대부분 맞히시긴 해야 돼요. 나중에는 지금 여기 이게 괜히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질문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개만 더 가르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냐? 좌표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0,0 a, b c, d 이렇게 좌표로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자, 좌표 평면에 여기 이렇게 원점이 있고요. 뭐 적당히 찍어서 여기 지금 a, b가 있고 여기 c, d가 있어요. 그럼 요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합니까? 이건데 원래 정석대로 구하시는 거는 요거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습니다. 거리 구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점과 점 가지고 직방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공식 쓰시면은 높이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에다가 2분의 1 해가지고 구하는 게 정석인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뭐 공수원 그래도 한 번이라도 배우신 분들은 뭐 나름의 다 방법들을 좀 쓸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 좌표 가지고 넓이 구하시는 게 사선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딱히 이름을 부를 수 없는 뭔가가 있는데, 선생님은 사선식은 잘 안 쓰고요. 애들 복잡해 해서 안 쓰는데 아무튼 난 잘 안 쓰고, 결론적으로 넓이 어떻게 구하느냐? 넓이는 S라 그랬을 때 2분의 1에 절대값 하시고요. 좌표를 갖다가 이렇게 엇갈리게 곱해서 빼시면 됩니다. AD-BC 이렇게 빼시면 돼요. 당연히 절대값이 있으니까 누구에서 누구를 빼냐는 건 의미 없고요. 대신 이 공식은 언제만 써야 되냐? 이 공식은
좌표가 있는데 한 점이 무조건 원점일 때만 쓸 수 있어요. 한 점이. 원점이 없으면 못 쓰는 공식이긴 해요. 그럼 되게 좀 제한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원점이 아닌 것도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0,0 있어요. 2,5 있고요. 뭐 마이너스 1,7 있습니다. 넓이 구하래요. 그냥 그대로 적용이죠. 2분의 1 절대값 하시고 바깥의 거끼리 곱하면 14 빼기 안의 끼리 곱하면은 마이너스 5. 그럼 답은 얼마예요? 2분의 19. 그러니까 바로 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요, 넓이. 자, 그럼 만약에 지금 이렇게 구했는데 원점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이제 그것만 알아두시면 1,3하고 뭐 마이너스 3,7하고 뭐 6,2하고 이렇게 있어요. 넓이 구하래요. 그럼 이번에는 원점이 없거든요. 원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뭐 뒷내용이긴 한데 중학교 때 그래도 살짝 평행이동을 배웠으니까 세 개 중에 한 점을 갖다가 아무거나 원점으로 만들게끔 이동을 시키시면 됩니다. 왜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얘를 잡아 끌어도 넓이는 당연히 안 바뀌거든요. 그런 원리에 의해서 하나를 원점으로 만들면 돼요. 하나를 원점으로. 어떻게 만드냐? 예를 들어 얘를 원점으로 만들 거예요. 그럼 x좌표는 얼마 빼면 돼요? 1 빼면 되거든요. 똑같이 다 하면 돼요. 똑같이 다. y좌표는 어떻게 하면 돼요? 3 빼면 되거든요. 똑같이 다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원점 생겼거든. 그럼 그 다음에 넓이 공식 돌리면 되죠. 2분의 1의 절대값, 바깥의 거 4, 안의 거 20. 그래서 좌표로 주어진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여기 지금 사선식을 미리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사선식 아시는 분, 사선식을 알아서 사선식을 쓰자면 사선식 쓰세요. 그 뭐 미리 이미 배운 게 있는데 그걸 뭐 틀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쓰시고, 선생님은 요 공식을 이용해서 좌표로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고요. 요 공식 우리가 이제 딱히 부를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 이름을 뭐라 그래요? 목표 주제? 골룸. 네, 이거 이제 골룸. 근데 왜 골룸이? 수학자 이름이에요, 이 진짜. 수학자 이름. 그 반지의 제왕 그 사람 아니고 수학자 이름이라고. 수학자 이름. 수학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만든 사람이에요? 만들었다고 하긴 애매하고요. 왜냐면 요거는 뭐 이미 다 있는 공식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도형으로 갖다 증명을 하는 수학자 이름이긴 해요. 그 정도고 아무튼 골룸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사선식을 모르시는 분들은 앞으로는 골룸을 돌리면 되겠습니다. 좌표로 나오면 계속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점이 없을 때에도 이렇게 쓸 수 있다. 근데 왜 서주만 사선식을 알지? 쟤랑 같이 공부하는 애들은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사선식을? 서인이 알아요? 서주야, 너랑 같은 반 누가 이 중에? 자, 알았어. 난 설계하지 않을게. 자, 그래서 아무튼 골룸 알아서 씁시다. 응? 연습 하나 예제 줄 테니까 구해보세요. 어이구, 다 지워졌네. 알아서 해라. 필기 다 했지? 자, 1,6 마3, 마2 3, 마4 넓이 구하세요. 잽싸게 구해놓으세요. 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원점을 누구로 만들 거냐? 그냥 앞에 있는 거 만들어요. 특별한 거 아니면 0,0으로 만드시면 x는 1씩 빼요. x는 1씩 빼요. y는 6씩 빼요. y는 6씩 빼요. 그 다음에 2분의 1의 절대값 AD-BC 곱하면 40 빼기 곱하면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네요. 56, 28이 맞네요. 별거 없잖아요. 그죠? 이건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쓰셔야 되는 거 어쨌든 지금 배우시면. 왜냐면 앞으로 좌표로 주어진 넓이를 많이 구하게 되거든. 근데 참고로 이제 사선식의 장점은 있어. 문제 안 가르쳐 주지만 장점이 뭐가 있어, 서주야? 사선식의 장점은 골룸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있어요?
골룸은 3개만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3점만 못 구하거든. 근데 만약에 문제 좌표 평면에서 그런 문제 안 나오는데 만약에 사각형이야, 4점이야. 그럼 이거는 골룸으로는 직접은 못 구하는 게 맞아. 참고로 사선식은 이거는 할 수가 있어. 근데 그럼 이 문제에서는 골룸을 아예 못 쓰냐? 그건 아니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쪼개면 되죠. 그죠? 아니, 쪼개서 하나씩 구하면 되죠. 그럼 당연히 다 구할 수 있는 거고. 사각형 구할 일 없어, 근데. 알겠죠? 사각형 구할 일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골룸만 알아두셔도 충분하게. 어디 갔냐? 골룸 다 주어졌네? 아까 다 주어준 거야? 되돌리기도 안 되네. 아까 다 썼죠? 자, 골룸 쓰셔야 됩니다. 시험도 냈으니까. 자, 그 골룸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직방 내용 되겠습니다. 자, 실수 t에 대해서 1.5와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언제 최대니? 이런 문제입니다. 언제 최대니? 원점과 저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언제 최대니? 이런 문제. 원래 대표 유형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제 1등급이 목표이신 분들은 이런 거는 솔직히 아까 뭐 소위 말해서 과장하면 약간 발로 풀어도 맞춰야 되는 거. 발로 풀어도. 대표 유형, 대표 유형. 어느 문제집에나 다 실려 있는 거. 자, 우선은 이 문제풀이에 앞서서 여러분한테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직선을 딱 보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 현준이가 선생님한테 하면 잠깐 배웠었는데 배운 사람이 훈련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자, 이런 거를 딱 보잖아요. 그럼 저런 거를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시켜도 쟤는 연필을 잡고 뭘 합니다. 뭐래요? 분류. 욕을 쓰냐? 진짜 뭐예요? 분류. 분류를 한다고요? 배웠어. 1년간. 자, 요런 식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방금 한 게 농담이 아니고 그냥 아무 얘기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뭘 하셔야 돼요. 뭘 하셔야 되냐면은 여기에다가 t의 이 말을 쓸 필요는 없는 거야. 이 말은 원래 니네가 할 때는 t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찾아야 돼요. 안 시켜도 그냥 저런 직방을 보면은 t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찾아야 돼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분류. 놀고 있네. 어디가 똑같아? 자, t에 관계없이네요. 뭐가 떠올라요? t에 관계없이 t에 대한 항등식이 떠올라야 돼요. t에 대한 항등식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t에 대해 내림차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 하라 그랬어요? 개수에다가 빵 주라 그랬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쟤를 갖다가 t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해봐요. 1차예요. 싹싹 집어넣으시면 x 3x y 마이너스 y 플러스 8이야. 계산은 빨리 했어. 그냥 이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개수 빵빵 줘요. 자, 앞에 거 빵이면은 x 더하기 y가 0이라는 거고 뒤에 거 3x 빼기 y가 마 8이라는 거거든. 자, 연립해요. 둘이 더하시면은 4x는 y 지워지고 마 8 x 얼마? 마이너스 2 y 얼마? 2야. 이거 어저께 저기 뭐야 실전 문제 풀이만 하신 분들은 마지막 문제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답하신 분들. 그래서 일로 와서 지나는 점이 뭐다? 마이너스 2,2다. 이거를 딱 잡아 놓으셔야 돼. 안 시켜도. 알겠습니까? 이건 약간 습관인데 우리 현준이처럼 저렇게 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저 친구가 이제 보여준 겁니다. 나처럼 하지 말라고. 배웠는데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기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딱 나오면.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게 좀 더 얘가 조금 모양새가 좀 복잡하긴 한데 나중에 예를 들어 이런 게 나와있어요. 이런 직방이 나와요. y는 m에 x-1 더하기 3 이런 게 또 나오잖아요. 얘는 금방 찾긴 합니다. 그럼 얘는 m에 관계없이 어디를 지나냐? 어디를 지나요?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세연이 어디 지나요? 1,3을 지나요. 딱 써놔야 돼요. 문제 풀 때 1,3을 왜? 왜냐? 우리가 직방은 어쨌든 저쨌든 중요한 게 점인데 지금 얘는 기랑 점 중에서 니네가 뭘 아냐 이거야.
아니 이렇게 생으로 살아있는 직선은 당연히 기울기도 알지. 점도 무수하게 난 다 알아. 근데 얘는 t 때문에 모르거든요. 그럼 이 와중에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야. 그래서 요런 거를 캐치를 하셔야 되고, 그럼 돌아와서 자, 이 문제가 뭐야? 원점이 여기 있어. 자, 이 직선이야. 원점에서부터 직선까지 제일 먼 게 언제냐? 최대가 제일 거리가 멀은 직선이 언제냐는 건데, 이 직선은 정체가 뭐다?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아보니까 이게 정체다. 정체가 뭐야? 마이너스 2,2를 지난다. 마이너스 2,2를 항상 지난다. 이 점을 항상 지나는 직선이라고요. 이 점. 이 점을 항상 지나는 직선입니다. 직선 몇 개 있어요? 무수히 많죠. 그죠? 그럼 이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서 원점까지 제일 먼 게, 제일 최대가 될 때가 언제냐? 이 얘기입니다. 그려보세요. 내가 대충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원점에서 거리 재면 얼만큼이야? 요 정도겠지? 요 정도. 그죠? 자, 내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원점에서 거리 재면 거리가 뭐야? 한 요만큼이겠네?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원점에서 거리 재면 거리가 요만큼이네? 거리가 계속 바뀌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계속 무수히 많은 직선을 그렸을 때 언제가 이 거리가 제일 크겠냐? 이거거든. 그래서 언제가 제일 크겠어요?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재는 그 거리, 수선의 발이 여기 이 녹색 점에 때려 박으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박히면 그때 직선이 있을 거거든. 요 직선, 요게 제일 큰 거야. 요 녹색이 최대인 거라고. 왜? 야, 녹색인 상황에서 봐. 조금만 틀어 봐봐요. 그러면 원점에서 수선의 발 박으면은 여기 박히거든요. 아까 녹색보다 무조건 짧아지죠. 그죠? 여기에서 조금만 틀어보세요. 그럼 여기에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 가요. 여기. 그럼 얘보다 무조건 짧아져요. 그러니까 최대가 될 때는 언제? 결론적으로는 이때. 원점에서 얘가 항상 지나는 요 점까지가 거리일 때. 요때가 최대라고요. 그럼 최대값 얼마? 최대값?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재시면 돼요. 루트 거리 공식 뺀 거 제곱 뺀 거 제곱 이거죠? 근데 그때 t값도 구하래요. 그때 t값. 최대값은 구했고요. 이때잖아. 그때가 이때 아니야. 저 때가 이때 아니야. 그럼 이 녹색일 때 t값을 구하려는 건데, 우린 녹색일 때에 뭐가 보여요? 역시나 또 수직이 보여요. 강유, 수직이 나오면 뭐? 이게 구구단 같은 거라니까. 수직이 나오면 뭐? 기울기의 부분 마이너스.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 근데 얘 기울기가 얼마예요? 얼마예요? 요거 기울기 얼마예요, 찬이? 1. 마일이죠. 정성 팩트 마일이에요. 그러면 얘 녹색 기울기 얼마? 1이죠. 그죠? 근데 녹색 이 직선이거든? 여기서 기울기 구하면 뭐야? 여기서 기울기 구하면? 시윤이 여기서 기울기 구하면 뭐야? 10으로 불러봐요. 뭐야? 마이너스 응? t 마이너스 i 1이야. 1. 자, 너 이거 많이 안 보이네? 아, 앞에 한 9네? t 플러스 3. 이게 뭐다? 이게 얼마다? 이게 1이다. 풀면 t값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푸시는 문제. 원래는 공수토 한 번이라도 돌리신 분들은 이런 거 유형 다 알고 있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번에 여러분 공수토 수업의 목적이 유형 학습이 아니야. 여러분이 어쨌든 기본 개념들을 갖다가 착실하게 익히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뭐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갖다가 우리는 앞으로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 맨날
t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뭐 m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k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말이 길잖아. 이런 점을 갖다가 어떤 문자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갖다가 우리는 이런 점을 앞으로는 뭐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 정말 T점? 아는 게 1도 없네. t점이라고요? 좀 t점 같은 소리처럼. 혜민이 혹시 알아? 정점이라고 합니다. 이 현준이 진짜 너무 좋다 진짜. 앞으로 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어떤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다 어려울 것 같고 자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